한규호 횡성군수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횡성군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영월 술샘박물관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문을 엽니다.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본래 추진은 온데간데 없고 경제성도 미지수입니다. 지난 11일 평창에서 80대 여성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을 받고 증세가 악화돼 같은 날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 감염자 4명 중 첫 사망 사례입니다. 춘천 택시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가 강원대학교 안까지 들어가는 노선 개편을 막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 군수가 오늘 대법원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군수직이 곧바로 상실되면서 횡성군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과 추징금 65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수수의 대가가 없었다면은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당시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수는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횡성군 지부는 군민의 선택이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횡성 공무원에게 수치를 주고 보궐선거 비용을 군에 떠안긴 한 군수를 먹칠과 먹튀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군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된 횡성군. 횡성군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을 받은 80대가 숨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평창군 미탄면에 사는 80대 여성이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뒤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증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집 근처 텃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확인된 SFTS 감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월 술샘 박물관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내일 공식적으로 개관합니다.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을 들인 공립박물관이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운영도 민간 업체에 맡기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구부터 붉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관객을 압도합니다. 진짜 나무로 만든 목성으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건축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재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체험형 복합 미술 공간으로 꾸며진 영월 Y파크가 사업 추진 1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설치 미술 작품과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합쳐진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리 샘솟는 마을 주천이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월군이 2009년부터 술을 주제로 한 박물관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술샘 박물관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사업에만 70억 원이 더 투입됐습니다. 그 후로도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30억 원을 더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민간 업체에 운영을 맡기게 된 겁니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업에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가 영월군에 기속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2년간의 운영비 6억 원도 영월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헌화 행사가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현충탑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 1000여 명은 현충탑에 무궁화를 헌화하며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현충탑 헌화 행사는 호국 보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방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 등 관계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을 통해 횡성군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훈련 소음은 감수하겠지만 블랙 이글의 전투기 소음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블랙 이글을 이전하거나 공군 기지별 순회 주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5월 민간 주도의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강원도와 공동으로 횡성적 군용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춘천 택시업계가 강원대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택시기사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내버스 청춘 노선 계획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춘 노선은 시내버스가 강원대학교 캠퍼스 안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택시기사들은 가뜩이나 통학과 통근 버스로 손님이 줄었는데 시내버스까지 캠퍼스 안을 운행하면 누가 택시를 타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커다란 자본과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 지역 택시가 소비해지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농촌 마을버스 도입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업계 이기주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시내버스 다니는 게 맞다 생각해요. 춘천시 조사 결과 택시 한 대가 강원대 인근에서 하루 평균 벌어들이는 수익은 5천 원 정도. 버스 운행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농촌 지역 희망 택시가 확대되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현역 군복무 장병과 구치소 등 시설 수용자들의 자가 치료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군인과 시설 수용자들이 병원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일반인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자가 당뇨 치료비나 출산 비용 등 일부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치료비나 치료 물품 구입비의 최대 90%가 지원됩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7곳이 강원도 교육청에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 결과 원주 3곳, 철원 2곳, 춘천 1곳, 동해 1곳 등 4개 시군에서 유치원 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뒤 기존 유치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서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까지 매입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20회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오늘 도내 어린이와 교사, 학부형이 참가한 가운데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유치부 8팀과 초등부 8팀 등 모두 16팀이 참가한 가운데
유치부에서는 속초유치원, 초등부에서는 신철원초등학교가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수상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방화 또는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는 연평균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방화 의심 화재는 모두 106건으로 7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으며 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주에서도 지난해 1월 단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알코올 중독을 앓던 40대가 집에 불을 지르는 등 3년간 31건의 방화 사건이 일어나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평창군이 시각장애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점자 민원 안내서 350부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부서, 장애인 시설 등에 배치했습니다.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된 점자 민원 안내서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 절차와 사회보장급여,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신형 무인 민원 발급기도 3개 면사무소와 버스 터미널에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출산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7월 이후 출산 가정에는 출산을 할 때마다 산모의 건강검진과 출산용품 구입을 위해서 매번 100만 원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명이라도 영월군에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세입 세출 결산 자리에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습니다. 원태경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보면 최고 130%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오는데 도민들의 의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영재 의원은 상황을 보면 멀린이 갑이고 강원도가 을 같아 보인다며 100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일정 지분을 가진 강원도가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반 사업에 대한 평가일 뿐이고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임용시험이 오는 15일 도내 23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1,054명 모집에 1,039명이 지원해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행정직구는 11.1대 1, 기술직구는 7.6대 1이었습니다. 시험은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등 4개 지역의 23개 고사장에서 실시됩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새로 들어서는 도서관의 명칭이 각각 미리네 도서관과 샘마루 도서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명칭을 공모했고 접수된 378건 가운데 심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혁신도시 미리네 도서관은 내년 8월에, 기업도시 샘마루 도서관은 2022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8일 청소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 검사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